안녕하십니까. 편식방의 저는 서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거 중심의 과학을 표방하는 노무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박사님?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막 탄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먹을 때 되게 찝찝한 게 내가 이거 먹으면 탄 거 먹으면 막 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탄 것들을 먹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과연 정말 암에 걸리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탄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어요. 이 희한한 게 탄 게 맛있거든요. 갈비를 구울 때도 네. 살짝 타서 그게 네. 약간 그 달달한 그 네. 느낌이 나야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탁탁탁 잘라내면 안타까웠거든요. 네. 먹어도 된다는 건가요? 네, 먹어도 돼요.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네네. 위험 기준에 전혀 미치지 않고 그 한 740여 가지의 식품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식품군별로 네. 그 발암 물질이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식생활에 그 빈도수가 높느냐, 그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 아직은 위험 수준이 아니더라. 이 사람들이 정설이거든요. 탄 걸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이슈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말인데, 그렇다면 탄 거에는 뭔가 있으니까 암에 걸린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네. 탄 걸 먹어도 내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게 암에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네네. 자, 발암 물질이라는 게 이 고기 탄 거에 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벤조피렌, 아, 벤조피렌. 네, 또는 아크릴아마이드. 아크릴아마이드. 네, 이 네. 두 가지가 식품 가공 중에 생성이 되는 가장 흔한 발암 물질 중 대표격인 게 이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두 가지죠. 아, 이 아이들은 그러면 그 요즘 말하는 암에 2군 있고 뭐 2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죠. 어디에 속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해서 2군으로 해서 아크릴아마이드 2군에 있고, 2군에 있고. 네, 2군에 있고. 벤조피렌은 인체의 발암을 유발한다라고 증명이 된, 네. 그래서 1군. 1군. 네. 2군에 해당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막 교대 근무, 스트레스 받죠. 교대 근무. 예, 그것도 2군에 들어 있어요. 아, 24시간 교대 근무. 네. 그렇죠.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네. 공장에서 네. 24시간 가동하는 분들도 2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수준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 알고 있어요. 저는 뭐요? 커피가 2군이 아닌가요? 아, 커피요? 커피를 저는- 2군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매일 커피를 먹고 또 담배는 거의 1군에. 네, 담배, 또 자외선. 이런 것들. 다 1군. 네. 아크릴아마이드는 네. 기본적으로 환원당이라는 그 당하고 아미노산이 있는 거를 네네. 130도에서 200도씨 사이에 튀기거나 구웠을 네네. 때 발생이 돼요. 그런 식품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네, 그리고 감자칩. 그건 타지는 않는데? 안 타더라도 고온에서 그런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안 타더라도. 타서 굳이 까맣게 되지 않더라도 생성이 된다. 네. 오. 벤조피렌도 마찬가지예요. 벤조피렌도 마찬가지고. 벤조피렌도 까맣게 안 타더라도 네네. 일정 온도 이상으로 300도씨 이상이 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이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쪼개지면서 벤조피렌과 같은 그 물질들, 비슷한 물질이 한 40여 종이 돼요. 네. 근데 40여 종을 PAHS라고 그래 가지고 폴리아크릴 뭐죠? 잘난 척을 하시길래 네.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본인도 잘 모르시면서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본인도 잘 모르면서 나 나만 모르라 그랬지. 여기 있어. 보면서 하세요. 그래. 어려운데 그래.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폴리사이클릭 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 네, 하여튼 이게 네. 이 아이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종류들이 그런 40여 종이 종류들이. 있는데 40여 종의 물질들이 다 발암 물질이냐? 그건 아니고 네네. 이 중에 한 15종류가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물질이 벤조피렌. 그래서 네. 벤조피렌을 지표 물질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벤조피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보죠. 그러니까 굳이 타지 않아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네, 올려서 네. 당과 함께 이렇게 고온이 되면 네.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음식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기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대기 중에도? 네. 뭐 우리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불완전 연소의 가스, 담배, 탄 네, 연기 네, 같은 네, 네, 거에는 네. 다 나온다. 네. 아. 공기 중에 많네요. 얼마 전에 그 생수에서 우라늄도 공기 중에 있다고 막 여기 막 방사선이 떠다닌다 그랬는데 네, 네. 이제 방사선도 떠다니고 막 네. 벤조필에 떠다니고 암 막 방사선에 와. 근데 그래서 뭐- 우리가 오래 못 살고 죽나 봐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술이나 담배에 비하면 워낙 조족치열이라 별로 그 그렇게 담배 한 대 딱 피면 네. 이런 것도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이런- 그러죠. 이런 무의미하죠. 것들?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네. 그냥 굽기만 해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타면 더 네. 많이 들어있을 테고 네. 당연히. 그 섭취량을 봤더니 실제 그 외국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게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벤조피렌이나 아크릴라마이드의 안전한 그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족발도 똑같이 당이랑 그게 지방이 있는데 네. 오래 끓여갖고 까매지잖아요 겉에가. 네, 네. 그래서 괜찮을까요 삶은 건? 어차피 삶은 건 100도 이상은 안 넘어요 대부분. 스티밍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쪄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건강하게 이유인데. 쪄서 먹어라. 근데 쪄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맛이란 뭐예요? 향이죠. 그쵸. 네. 그 설탕이 이렇게 탁 불에 타야지 그 향이 촥 나고. 우리가 숯불 기름이 딱 떨어져야지. 그렇죠. 그 떨어지면 마이알 반응에 의해서 밑에서 온갖 잡다한 향들이 올라와서 고기를 감싸고 그 감싼 향을 우리가 먹었을 때 최고의 맛을 마이알 느껴요. 반응이 촥 연기가 날 때 그 네. 연기가 담배 연기랑 비슷한가요? 담배 연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 물론 거기에 벤조피렌이라든가 숯을 네. 잘못 쓰면 숯에서 또 중금속도 같이 올라오기는 해요. 아. 그래서 좋은 숯을 쓰라는 이유가 먹어서 이제 어떤 암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 실제 담배도 안 피는 그 인도 여성들이 네. 폐암에 많이 걸렸어요. 인도 여성이? 네, 인도 여성들이 담배도 인도? 안, 네. 왜 하필이면 인도죠? 요리가 항상 주방에서 환기가 안 되는 주방에서 그 연기를 많이 들여 마시다 보니 결국 그 연기가 코로 흡입이 돼서 폐에 가장 더 직접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죠.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에서도 네.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네요. 벤조피렌 같은 네, 것들은. 벤조피렌보다는 이제 아크릴아마이드 우리가 튀겼을 때는 실제 그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화시키려고 네. 감자칩 만드는 회사에서는 많이 노력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심의 수미칩. 수미치. 네, 수미칩은 그 농심에서 국산 감자를 쓰겠다라고 해서 국산 감자만 써요. 네. 근데 다른 회사 오리온 혜태 같은 경우는 네. 수입 감자를 써요. 네. 캐나다나 미국, 호주에서 이렇게. 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그거 궁금했어요. 수미칩. 자, 외국에서는 감자 농사를 지으면 큰 그 농장, 어마어마한 농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딱 정해서 그 일정 기준치에 올라오는 감자를 기계로 수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감자를 가져오든 비슷하구나. 네네 품질이 일정하고 상처를 안 입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는 소작농들이 하다 보니까 호미롭하고 하다 보니 감자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아. 그리고 지역마다 감자 종들도 막 다르기도 하고 형태도 다르고 상처도 많이 있고 상처 입을수록 환원당이라든가 그런 유리 아미노산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 우리 180도 이상에서 튀겼더니 아크릴아마이드가 훨씬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 네. 백큐ම් 프라잉 설비를 설치를 해서 백큐ම් 진공을 걸어가지고 진공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기름 튀겨지는 온도를 낮춰요. 낮은 온도에서 기름이 끓게끔 해서 감자를 튀기죠. 그러면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네. 거의 뭐 200 ppb 수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맛이 없어. 아. 감자칩이. 맛있던데 나는. 그거는 이제 시즈닝에 의한 이제 그 맛이고 실제 감자 양념 맛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감자 조직에 대한 바삭바삭. 우리 튀김도 바짝 구워야 높은 온도에서 바짝 구워야 맛있잖아. 바삭바삭하니. 이 방송을 저기 농심 관계자도 들으실 거고 우리 네. 박사님은 H 회사에 근무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아니 뭐 수미감자칩 맛있어요. 시작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은근슬쩍 그 저기 꿀감자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지금 농심 수미감자칩이 이런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했다. 그러니까 제품의 질은 떨어지지만 그 질을 그 보일링 기술까지 굳이 개발해 갖고 수입 감자를 쓰면 되는데 굳이 개발해서 한국 감자, 그거는- 한국 농산물을 살리겠다라는 농심의 네, 철학이에요. 자부심이다. 철학. 농심의 철학. 하지만 감자칩에 대한 철학. 그 감자칩 맛은 시즈닝 맛이다. 시즈닝 맛이다. 뭐 감자칩 맛이 다 시즈닝 맛이긴 한데
화이트의 그 저기 꿀감자도 네. 그 꿀맛이었어요. 네. 요즘 뭐 온갖 감자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외국 나오죠. 갔더니 제가 그 식초 감자도 먹어봤어요. 감자칩이 신맛. 뭐 한국에 근데 아직 뭐 맛이란 맞아. 거는 워낙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네. 박사님이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오랫동안 얘기할지는 저는 뭐 10분 안에 끝내자고 그랬는데 지금 반도 못 왔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네. 길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고기를 태워 먹으면 정말 암에 얼마나 암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가 네. 고기를 태워 먹었을 때 네. 그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네. 흐르고 흘러서 네. 지금 감자튀김까지 갔거든요. 네. 다시 네.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고기가 타면 그 안에 아크릴 아마이드란 아이와 네. 벤조피렌이 들어있는데 네. 그게 1군, 2군 발암물질에 들어가서 네. 어쨌든 암을 유발시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암에 걸리는 건가요? 뭐 소고기를 부위별로도 구워봤고 네. 돼지고기를 목살 뭐 이렇게 또 항정살까지 구워봤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워봤냐면 아주 거의 겉에 까맣게 좀 탈 정도로 그랬을 때 항정살에서 특히 높게 나왔어요. 기름기가 기름이 많으니까. 많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17 ppb 정도. 7 ppb. 네, 그러면 거의 3배 이상. 거기서 3배 이상, 상성살에서 네, 3배 이상 기준치, 나왔고 네, 네. 다른 고기들은 어땠나요? 다른 고기들도 얼마나 태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한데 네. 한 가지 이제 그 전체 군으로 봤을 때 구이류에서 대부분 벤조피렌이 어느 정도 많이 생성이 됐고 네네. 그 다음에 중국 음식에서도 꽤 생성이 됩니다. 아, 중국 요리에서도? 네, 중국 요리에서 어떤 특히 거? 제가 놀랬던 거는 탕수육, 짬뽕. 짬뽕. 네, 짬뽕에도 나온다. 네. 아, 짬뽕도 이게 불맛을 쏘이니까. 네, 불만 쏘이는데 아. 그래도 직접 굽는 것보단 덜하긴 한데 왜 이 중국 요리에서 특히 짬뽕에서 이렇게 좀 수치가 높게 나오지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그 실제 튀겼던 기름을 요리에다 쓴다 그러대요. 아, 제가 이제 중식 요리를 좀 해봤는데 네, 그 탕수육을 튀기면 네. 어느 정도 까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름이 아깝잖아. 네, 그래서 그 기름을 약간 가라앉혀서 네. 그걸로 그- 짬뽕을 아. 많이 해요. 짜장이나.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집이 중국집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폐유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는 짜장면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짬뽕은 폐유를 잘 안 써요. 짬뽕은 그게 기름 쩐내가 나기 때문에 네. 깨끗한 기름을 쓰고 둘이 짜장해. 어. 근데 이제 짬뽕에도 쓰는 집들이 있긴 있죠. 아. 이런 거 이게 맛의 비밀이었어요. 맛의 비밀. 깊은 맛의 비밀은 그 어. 탕수육을 튀기고 난 그 기름 네, 까만 기름. 제가 축축한 게 맞았네요. 이게 맞았습니다. 네. 아마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97년도 군대 갔다 왔을 때 제가 할 때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가 그 기름을 써야 맛이 난다, 그렇죠. 맛있다. 그 기름이 약간 쩐내도 네. 나지만 네. 그 온갖 그 아미노산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액기스죠. 네. 그래서 이거 직접적인 어떤 불을 가한다든가 네. 아주 고열로 오랫동안 장시간 그 요리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왔을까 생각을 그런 해봤더니 그런 예, 이미 섞여 있는 거죠. 발생된 그 그렇죠. 오일을 갖다가 그래서 치킨이나 요리하다. 이런 네. 것도 깨끗한 기름에 첫 번째 튀긴 맛이 없어요. 음. 한 10마리쯤 튀기고 나서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해졌을 때 튀김을 튀겨야 맛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이게 맛의 과학이 거기서 어느 정도 마이알 반응들이 일어난 향기 성분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이 요리를 감싸야 맛이 너무 하얗게 나오면 이 아이가 새로 들어온 아이고 오늘 튀김에 까맣지? 이 아이는 이제 30, 40번째 아이. 그 아이라는 걸 딱 아시면 맛도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감자 튀김 그 감자칩 튀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색깔만 보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예전에 워낙 여러 번 많이 해보니까 이 참기름도 이렇게 좀, 네. 좀 볶아줘야 맛있는데 네. 그게 또 안 좋다는 얘기가 또 나와갖고 네. 요즘 뭐 생 참기름, 생 들기름 막 이러면서 네. 저희도 어머니가 생 들기름이라면서 한 숟갈씩 먹으라고 줘갖고 한 반병쯤 먹다가 안 그래도 아까 그거를 네. 그 우리 배 작가님이 사이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 딱 봤는데 아주 일반 사람들을 혹하게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압해서 높은 온도에 감압해서 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고 그 기름은 2ppb로 관리를 하고 있다. 네. 마치 딱 하니까 모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추출하는 기름들은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실은 우리가 들기름, 참기름을 왜 먹어요? 맛 때문에 먹죠. 그렇죠. 고소하고 맛있어서. 그렇죠. 이게 저온으로 짜면 아까도 식용유 이야기했죠. 같아요, 네, 그냥. 마이알 반응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름의 너무 향이 없어요. 비싸게 돈 주고 네. 뭐 생기름을 아침마다 먹으라는데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거의 콩기름 같고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나 싶고 이것도 살이 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참기름집 같은 경우 시장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막 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기준치를 오버한 것들은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EPPB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짜서 그 감압해서 높은 열에 처리한 기름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기름을 먹으려면 맛있게 먹어야죠. 커피도 굽지 않고는 제가 먹어봤거든요. 커피가 원래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저게 까만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커피 원두를 봤을 때 커피가 진짜 까만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근데 커피 원두는 녹색이거든요, 연한. 그린빈이라고. 그렇죠, 그린빈이거든요. 그거를 저도 이제 구워봤는데 엄청 태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불에다가 이제 한번 구워봤어요, 옛날에. 막 연기도 엄청나게 나고, 이거는 굽는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태운다는 말인 거거든요. 거의 우리는 커피콩에 숯을 먹고 있는 거죠, 숯물을. 완전 수순 아니고. 그렇죠. 근데 거의 숯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가면 새카마잖아요. 쓴맛밖에 안 나. 다 거의 숯이라고 봐야 돼요. 아침에는 감자튀김을 먹고, 점심에는 짬뽕을 먹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으면 하루 종일 네. 발암물질을 먹게 되는데 네. 과연 이렇게 먹어도 암에 걸리지 않고 안전한 건지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굽다 보면 일부 좀 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덜 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좀 이렇게 태닝이 돼서 좀 타 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디엄 레어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자기 식성에 맞게끔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냥 편하게 맛있게 섭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좀 탔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섭취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무슨 암을 일으킨다든가 뭐 위험에 노출이 된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냥 맛있게 즐기자. 맞아요. 네. 그 노출량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네네. 홈페이지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식약처에. 네,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하루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먹었을 때 이게 얼마나 나이별로 또 다 표시들이 돼 있어요, 양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이 섭취가 문제가 없다. 네. 현재 우리 생활로는. 네. 제 아는 분은 그 다 잘라낸 거 먹고 딱 나와서 느끼하다고 담배 한 대 쭉 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 다 그거 잘라낼 것은 담배를 끊으라고. 아, 비교가 안 되죠. 그 비교가 안 비교가 되는데 안 되지. 네. 여러분 담배를 끊으십시오. 네. 탄 고기는 네. 안전합니다. 차라리 담배와 술을 끊는 게 암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죠?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 겨울에 네. 그게 훨씬 더 몸에 해롭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는 안심하게 고기는 맛있게 적당히 구워 먹고 네. 담배는 끊고. 네. 박사님 담배 끊으세요. 아니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자, 이제 고기 안심하고 저희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기에 술이나 한 잔. 빨리 가서 삼겹살 소주 한 잔 먹고 자, 끊으시도록 하시죠. 네.